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리입니다. 저는 영상에서 이제 밝혔듯이 자산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과 부동산을 제외하고 여유 자금이 생기면 무조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동산도 집을 제외하고는 정리가 되는 대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물로 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다고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갖고 있던 작은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아내가 자기 쓸 돈 좀 떼어놓고 제게 5천만 원 주면서 비트코인 사든지 알아서 투자하라고 제게 준 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2년쯤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돌려주면 된다고 해서 제가 비트코인에 바로 때려박지 않고 비트코인 좀 하락할 때 기다린다고 한 적이 있었죠. 내 돈이면 뭐 바로 비트코인 사겠는데 아내가 준 거라서 좀 신중하게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 하다가 하루 만에 8,500만 원으로 올라 버려서 사지도 못하고 닭 쫓던 개처럼 지붕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생각하면 뭐 가격이 올라서 좋은데 추가로 투자를 하려고 하니 또 너무 올라서 갈등이 생긴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탐욕스럽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들으면 화내시겠지만 비트코인 약간 내려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8월 7일부터 기다렸습니다. 8,500만 원을 고점으로 계속 횡보 내지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마다 원래 분할 매수를 제가 안 좋아하는데 제 돈이 아니고 뭐 아내가 맡긴 돈이니까 나름대로 신중하게 한다고 분할 매수로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매수한 자료를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매수하다 보니 아직 5천만 원 다 매수 못했고요. 한 달 동안 한 2천만 원 정도 매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시간 나시면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매수 평균가는 8천만 원에서 7,600만 원 사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뭐 물타기나 뭐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것이 그 전공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폭 나가면 한 방에 나머지 때려 박으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내리는 것도 깔짝깔짝 내리고 뭐 저도 그래서 매수하는 것도 깔짝깔짝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중에 비트코인 하락해도 괜찮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도 비트코인 확 올라버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장기 투자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 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거든요.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해서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는 또 있으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간이 오면 뭐 물고기도 잡고 도토리도 줍고 그렇게 산다고 한 적이 있었죠. 몸으로 때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금은 없습니다. 벌써 해약해서 비트코인에 다 들어갔고요. 한국 주식은 없고 미국 주식은 비트코인 대비 한 5%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종목은 요즘 잘 안 보기 때문에 종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테슬라를 빼면은 나머지는 뭐 알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수익률은 물론 마이너스고요. 이 미국 주식이 이제 말하자면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스페어 깡통의 휘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급하면 이제 이 미국 주식을 파는 거죠.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구독자님들이 제게 비트코인 가격 타령 절대 안 할 거냐고 물으셔서 이야기가 이렇게 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한 자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친한 친구의 권유로 노후에 바다가 보이는 멋진 별장을 짓기 위해서 바닷가에 별장 지을 터를 사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 계획도 없고 팔리지도 않을 바닷가 멋진 곳에 넓은 대지를 사놓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예측하시는 분들 방송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것이 가격 예측한 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미국의 대형 투자 운용사들이 가격 오른다는 예측을 내놓으면 누가 그 말 믿고 사겠습니까? 그 가격 오르면 그때 팔아야지 하면서 대기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가격을 예측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해서 비트코인 투자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맞추는 것은 늘 제가 하던 말대로 마치 가위바위보 게임 하는 것처럼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가위바위보 게임 하는데 옆에서 누가 코치 해주고 있다고 그게 도움이 됩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매크로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신다면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타이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에 올 것이다, 안 온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언제 몇 월 며칠부터 경기 침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20년 전만 해도 듣도 보도 못한 자산 아닙니까? 듣보잡이 아니라 듣보자가 되겠는데, 여기에 비트코인 같은 확실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자산에 어찌 보면은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투자해 놓고 하루하루의 시세에다가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행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비트코인에 걸었다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망하면,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0으로 수렴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바닷가에 별장 짓는 거 포기하고 살던 집에 그냥 계속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 지금 농담하고 있나? 그러면 별장터야 별장터라도 남아있지만은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 남아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찾지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비트코인은 자기 지갑에 남아있습니다. 영원히 되기 전에 제가 1원이나 5원 정도 주고 다 산다고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1원이나 2원 주고 제가 2,100만 개 다 살 수도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서 그냥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역사의 길이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영원히 되기 전에 이거 도저히 팔 데가 없다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내가 10원 정도는 쳐서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주고 사라고 하면 저는 못 삽니다. 그 정도의 돈은 없습니다, 제가.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혼자 가지고 있다. 내 지갑에 혼자 가질 수 있다. 아주 통쾌하고 기분 좋은 생각 아닙니까? 별장터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야 되죠. 상속하려고 하면 상속세도 내야 되죠. 정려하려고 해도 정려세 내야 되죠. 아주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세금도 안 나오잖아요. 또 이야기가 3000% 빠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주 움직이는 그래프 보면서 가격 좀 빠지고 있으면 시즌 끝났다 이런 말 하던데, 저는 그런 표현이 참 거슬리더라는 겁니다. 무슨 프로야구 합니까? 시즌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어떤 놈이 비트코인 시즌이라는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말 진짜 싫어합니다. 호들러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시즌 이런 말 못 쓰게 좀 해야 됩니다. 아니, 석유값 내리면 석유 시즌 끝났다고 합니까? 채권 가격 하락하면 채권 시즌 끝났다고 말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달러 시즌 끝났다. 아르헨티나 페소 시즌 끝났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면 하락하는 것이 시즌 끝났다 이런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비트코인 단기 트레이더들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겨울 오기 전에 비트코인 다 팔았다가
봄에 다시 사서 개수를 늘리는 전술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개수 늘렸다는 사람을 아직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즌 타령하시려면 지금 비트코인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시즌 끝이네 뭐 시즌이 도래했네 한번 시원하게 알려주시면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또 열받네. 진정하고 비트코인 하락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투자금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돈으로 하셔야 합니다.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에 꼭 필요한 돈이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의도하지 못한 시간에 의도하지 못한 가격에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님들 댓글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나 뭐 투자 마인드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제가 한참 배워야 할 경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구독자님들의 댓글이나 또 격려하는 그런 글들로 인해서 확신도 얻고 또 격려도 받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 용기를 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많지도 않고 투자자들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시는 분들은 더 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끼리 힘든 시간 서로 위안이 되기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비트코인 잘 지켜내자는 것이 이 호들러 영상의 존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능하면 여기에서는 비트코인 언제까지 가져갈 거니 정말 안 팔 거니 뭐 이런 비아냥거리면 좀 삼가해 주시고 꼭 그렇게 사고 파시는 것이 적성에 맞으시면 다른 알트코인들 대상으로 트레이드 하셔도 되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 제대로 된 자산군으로 키워보자 이런 주제넘는 주장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아직 주류들이 잘 모르고 꿈도 못 깨고 있으니 우리 호들러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한 존재이지만 미래에는 큰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사랑합니다.